네, 이 영상의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돼서 소리만 다시 녹음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파티클 폴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 파일을 열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중력 클로너 바닥이 있고요. 클로너는 구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첫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해보니까 얘네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샘플 파일입니다. 자, 중력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에 엑셀레이션을 보니까 25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클로너에는 다이나믹과 컬리전이 있는데 다이나믹은 일반적인 값, 컬리전은 자식에게 태그 개성, 그리고 전부, 모두 그 말고는 없네요. 자, 그런데 얘가 하늘로 날아가는 걸로 봐서는 프로젝터 설정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터 다이나믹 컨트롤 D 누르면 되죠. 다이나믹의 제너럴의 그래비티 값이 기본적으로는 1000cm 9.8 m/s 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값을 0을 줘서 이 프로젝트에는 중력 값이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중력 값.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죠. 플레인과 구를 만들고 구의 크기 반지름은 30cm, 그것을 클로너에 넣어서 복제 방법을 그리드 어레이로, 그리고 클로너 전체를 위로 좀 들어 올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얘네들을 둘 다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해야 물리값이 적용이 되겠죠. 플로우는 자동으로 중력 영향을 안 받게 되고, 클로너는 자식에게 태그 개성, 모두, 그리고 모양은 볼록이니까 오토매틱으로 그대로 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속도가 현실적인지 아닌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현재 그래비티가 1000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980이 맞는 값인데 그 20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느끼기 힘들 뿐더러, 그리고 컴퓨터의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딱 떨어지는 값인 1000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이 값을 0으로 바꿔주고 Shift F, F8 누르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이 리지드 바디 태그가 적용되었지만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메인 메뉴 시뮬레이터 파티클의 이미터 아래쪽에 보면 여러가지 그 힘들이 있는데요. 저 힘들은 주로 이미터를 통해서 생성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힘들이지만 일반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트랙터, 인력, 디플렉터, 반사, 디컨스트럭터, 그런 값들이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주로 이미터의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 힘들입니다. 여기 그래비티도 있고요. 자, 그래비티의 속성창을 보니까 250cm라고 되어 있고, 플레이 시키니까 아까 시네마포드 기본으로 있던 1000cm보다 힘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네요. 자, 이 값을 980으로 주면 실제와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저 공 하나의 크기는 반지름이 30cm,
지름이 60cm입니다. 우리 무릎보다 조금 더 올 거고요. 그 크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을 옆에 앉혀보면 저 공의 크기가 가늠이 될 거예요. 저 정도 크기의 공입니다. Shift F, F8. 자, 그 정도 크기의 공 같은 느낌이 나죠. 자, 다시 그 샘플 파일을 열어보면 현재 중력에 회전값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의 회전이 XYG가 원래 위치가 아니네요. 중력의 애트리뷰터 코디네이터를 보겠습니다. 로테이션, 헤딩, 피칭, 뱅킹에 값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래비티는 아래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중력은 위치와는 상관없이 방향과 상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이 중력의 애트리뷰트에서 폴 오프 같은 값을 설정하게 되면 위치가 중요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치 값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공간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방향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올려볼게요. 180도 회전시켜서 Shift F에 F8 해보면 저 화살표가 작은 게 있는데요. 위쪽을 향하고 있죠. 중력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자,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자에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Shift F, F8. 자, 마치 우리가 거꾸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그래비티의 방향을 또 90도 회전시켜 볼게요. 그리고 큐브도 하나 복제해서 90도 회전 45도네, 40몇 도네요. 비스듬하게 회전 플레이. 네, 저렇게 되네요. 그래비티 코디네이터 로테이션 헤딩, 로테이션 피칭, 로테이션 뱅킹 그 앞에 동그라미들이 3개가 있네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애니메이션으로. 자, 큐브들을 지우고 실제 큐브를 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방 같은 공간. 크기를 400, 400, 400으로 키워서 4m 방이죠. 현재 시네어4D의 프로젝트의 다이나믹 제너럴 그래비티 값은 없기 때문에 이 플로우는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상자가 하나 있는데 네, 상자를 선택해서 C를 눌러서 깨뜨린 다음에 폴리곤 모드에서 면 모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리버스 노멀, 리버스는 반대로 이런 뜻이죠.
노멀을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현재 노란색 상자가 리버스 노멀을 눌렀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노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멀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법선입니다. 법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2차 곡선, 3차 곡선 이런 거에 그 곡선의 직각인 뭔가를 뭐 구하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3차원 공간에서 포인트, 엣지,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폴리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저런 법선을 가질 수 있으면 자기 축을 가질 수 있습니다. X축은 빨강색, Y축은 초록색, Z축은 파랑색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 표현하죠. 엣지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자, Z축, X축, Y축. 자, 그리고 트라이앵글이나 폴리곤. 쟤네들도 그 면에 직교하는 방향의 법선 벡터가 있는데요. 그 면에 직각인 방향을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자, 폴리곤에서도 그 면에 직각인 방향을 노멀 벡터라고 합니다. 법선 벡터, 노멀 벡터. 자, 우리가 다루는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저 법선이 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네마 4D는 서피스 모델링 툴입니다. 이와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는 솔리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솔리드 모델은 Computer Aided Design, 주로 CAD용 파일이 솔리드 모델입니다. 솔리드 모델은 어떤 덩어리의 내부와 외부를 프로그램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돌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서피스 모델은 뭐 충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정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알람이 울었네요. 어떻게 끄는 거지? 네. 표면 모델에서는 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요구하거나 신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럴싸한 이런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솔리드 모델에서는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면은 원래 이 상자가 노멀 벡터가 그 면의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리버스 노멀이라는 명령을 줌으로써 노멀 벡터가 상자 안쪽 방향으로 향하게 방향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자, 화면이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요. 어떤 면이 있을 때 서피스 면이 있을 때 그 면은 저런 노멀 벡터라는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관찰자가 노멀 벡터의 방향에서 그 면을 바라볼 때만 저 면은 정상적인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관찰자가 노멀 벡터의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면 저 면은 안 보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하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더블 사이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의 노멀 방향과 반대 방향인 노멀 방향,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두 개를 갖게 해서 아무 방향에서나 저 면을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멀 벡터는 하나만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까 큐브의 모든 면을 선택해서 리버스 노멀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그래서 밖에서 상자를 볼 때, 상자의 바깥쪽에서 상자를 봤을 때 정상적인 관찰이 되는 거고요. 지금 리버스 노멀을 한 상태에서는 상자의 안쪽에서 상자의 바깥쪽을 바라볼 때 그 면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만들 때는 리버스 노멀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방 같은 카메라가 저 상자 안에서 상자 밖을 볼 때는 리버스 노멀이 필요합니다. 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설명이 복잡해져서 조금 있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네, 지워버렸죠. 자, 타기 카메라로 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 부분도 흘려버리세요. 갑자기 다이나믹 하다가 카메라를 하니까 설명이 좀 복잡해지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차라리 녹음해서 빠진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또 카메라를 배워야 되는데 자,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저기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 옆에 검정색 네모 안에 뭐가 있는 저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저 아이콘이 카메라를 활성화하는 아이콘이에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타겟 카메라는 카메라의 시점과 카메라의 타겟,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시점과 종점이라고 할까요? 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겟 카메라는 저기 있는 검정색을 클릭해주면 현재 뷰포트가 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복잡해서 곧 지울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지금 방 안에서 저 회색 벽을 보면서 방 안에 있는 공들을 보는 건데 시선이 불편하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저 상자가 현재 주사위처럼 밖에서 보는 상자가 아니고 방처럼 안에서 벽을 보는 그런 상자인데 그 중에서 프론트 쪽에 있는 면 하나를 지워버렸어요. 카메라들을 없애고
퍼스펙티브를 바로 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없애버렸어요. 자, 클로너에서 이 큐브, 지금 이 방에도 시뮬레이션 태거 리지드 바디 줬고요. 다이나믹 오프를 해서 저 방이 떨어져 내리지 않게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묶어놨죠. 현재 중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죠. 아래쪽으로 흐르게 한 다음에 자, 얘도 방 안에 대충 쟤는 역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공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면 자연스러운지 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드를 꺼서 화면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플레이 했더니 바로 공들이 밖으로 카메라 쪽으로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 이유는 현재 큐브가 충돌의 모양이 문제겠네요. 컬리전 쉐입 오토매틱이면 속이 가득 찬 상자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공들과 충돌 겹쳐 있기 때문에 튀어내 보낸 건데요. 그것을 오목한 공간을 인식하려면 스태틱 메쉬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흘러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400, 400, 400짜리 큐브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깨뜨린 다음에 솔로 모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쪽에 있는 면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그럼 면 하나만 있죠. 저 면에다가 아까 큐브에 있던 리지드 바디 태그를 복제해서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렌더링에서도 안 보이게 둘 다 껐어요. 그리고 솔로 모드를 해제했는데 화면이나 렌더링에서 작업 화면이나 렌더링 화면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다이나믹 계산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죠? 다이나믹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예, 중력이 아래쪽 방향이고요. 자, 그러면 중력 코디네이터 R 로테이션 헤딩, 로테이션 피칭, 로테이션 뱅킹에 클릭을 해서 저렇게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만들면 애니메이션 키가 생깁니다. 자, 진행하다가 안정화, 바닥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한 70 몇 프레임 주변에서 중력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 길이를 300프레임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력 가속도를 2000으로 늘렸어요. 980에서 2000으로. 그리고 플레이 했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빨리 바닥에 내려앉는데 대략 한 60프레임 이전에 내려앉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0프레임에서 중력의 방향을 바꿔 보려고 그래요. 90도를 회전시켜서 자,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해도 아무 반응이 없죠. 당연히 회전은 시켰지만 키를 안 줬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죠. 자, 70프레임에 와서 저거를 회전시킬 건데 아래쪽 방향인데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죠. 그런데 오토키 저 밑에 빨간 3개 있는데 가운데 거 오토키를 누른 채로
회전을 시키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기록이 되면서 70프레임 아래쪽에 파란색 점이 하나 생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아래쪽으로 가다가 위로 오른쪽 벽으로 달라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0프레임의 아래쪽으로 있던 것이 70프레임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래쪽에 충분히 내려앉은 다음에 갑자기 오른쪽 벽으로 달라붙는 것을 원합니다.